분모를 크게 키우질 않고 작게 만든 상태에서 열매를 거두어야 그게 열매로 인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뭐냐? 비용을 절감하고 원가를 관리하면서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빨리 실패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가 관리가 필요한데,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 원가의 개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이 말이죠. 아유, 사장님 실비만 받고 해드릴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요. 아직 일러요. 실비만 받고 해드릴게요. 요렇게 원가만 받고 해드릴게요. 이 원가, 감사합니다. 아직 일릅니다. 원가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이고, 원가도 안 나와요. 이 정도만 받으면 원가도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죠. 왜요? 불황기 때는요, 불황기 때는 분모와 분자를 볼 때 분자를 위해서 막 투자하던 때는 화랑기입니다. 화랑기예요. 여러 가지 기관총을 쏘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비자들도 과시성 소비, 투자성 소비를 하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불황기가 되면 허리띠를 확 졸라매기 때문에 기관총을 쏘면 안 됩니다. 내가 총알이 몇 탄 남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타겟팅해서 쏴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총알이 몇 개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원가에 대한 검색 키워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낭비, 원가, 비용 이런 단어들의 검색 비중이 작년 연말부터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3월달에 MBA도요. 이렇게 비상경영, 원가관리, 비용 절감 이 주제로 제가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3월달에 여러분들 그렇게 뵐 거예요. 자, 근데 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가의 의미가 뭐냐? 1. 원가, 기간 원가와 제품 원가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업의 전체 또는 특정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일정 기간 중에 총 비용이에요. 기간 동안의 원가예요. 그러니까 1월 원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상반기 원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기간을 원가로 하는 겁니다. 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지식 서비스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원가가 뭐예요? 사람 비용입니다. 사람 비용은 시간 대비해서 나갑니다. 월급을 주지, 한 달 지나가면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을 주지, 한 달 지나가면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원가를 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업과, 그리고 유통업도 마찬가지인데, 지식 서비스업과 유통업,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도 어떤 결과를 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큰 원가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원가 절감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원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우리 회사 경영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우리는 돈이 얼마나 든다. 분기가 지나면 돈이 얼마나 든다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지금 없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원가 관리란 무슨 말이냐? 기업 이익 관리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필요한 원가 달성 목표를 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 및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인 원가 절감 및 개선을 하는 일체의 관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총무과, 재무팀, 회계팀, 경영지원실 이런 파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 팀의 구성원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은 하시지만, 지원실장 불러가지고 회계팀장 또는 재무팀장 불러가지고 아이고 우리 김대리님, 박 과장님, 이거 뭐 회계 계산서 처리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라고 하는 것은 원가 관리가 중요합니다. 원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돈의 입출고를 맡고 있는 김대리니까 이번 달에 우리가 원가가 들어가야 될 것이 뭐가 있었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뭐가 있었는지, 혹은 새롭게 원가가 발생할 것이 무엇인지를 봐서 앞으로는 원가 관리를 해주세요.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아직까지 원가 관리라는 개념을 잘 몰랐으니까 나도 좀 더 공부할 테니까 김대리도 좀 공부해서 한 달 이후에 우리 회사의 원가 관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교육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교육비 지원해 줄게요. 요 이야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시고 당장부터 내일부터 원가 관리 시작해라.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간 좀 주시고, 이거 좀 힘든데요. 저 계산서 처리하기도 힘든데요. 그러면 천천히 공부해서 한 달 지나면 나랑 한 번 정도 더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좀 대화하고 또 한 달 지나면 대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가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지원실에 가 있도록. 그 사람 세금 계산서 처리하기도 지금 힘들어요. 그래도 그 역할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value,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 가치보다 내가 받는 가격, price가 작아야죠.
내가 받는 가격보다는 코스트가 적어야죠. 고객 가치는 뭐예요? 고객이 느끼는 품질이죠. 품질이자 속도입니다. 가격입니다. 제공 방식입니다. 품질을 잘 관리해줘야죠. 그러나 내가 받는 가격은 프리미엄 가격인지 적정 가격인지 초저가인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코스트는 어때요? 기간 원가 관리해야 되고요. 제품 원가 관리해야 되고 총, 즉 연계 원가를 관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V보다 P가 적은지 P보다 C가 적은지 경영자 여러분들은 본부장님, 부서장님, 팀장님 혹은 개인을 만나서 아이고 김대리가 지금 내고 있는 고객 가치가 무엇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대화하셔도 된단 말이죠. 그것 대비해서 김대리 팀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인건비 더하기 사용하는 경비들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 전체 관점에서 VPC의 컨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원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는요, 경쟁력 강화, 자연의 효율화, 자금의 보전, 유연성 확보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기가 일어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단가 경쟁, 인력 부족, 환율 문제,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단가 경쟁력으로 바로 직진합니다. 바로 직진해요. 최근에도 보니까 가격 전쟁은 전 세계 수많은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한 가격 결정 연구에 따르면 조사된 경영진 가운데 95%가량이 자신의 회사가 가격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그중에 82%는 자신의 경쟁 기업이 가격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별히 소매업이 가격 경쟁에 가장 먼저 빠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나 가격 경쟁 안 하고 싶어. 그냥 덤핑 안 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경쟁 업체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 소매업이 68%, 전자제품 67%, 운송 및 물류 66%, 공장기계 64%, 에너지 62%, 관광 61%. 대부분 불황기가 되면 50%, 60% 이상이 가격 전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되려면 비용 절감과 원가 관리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과잉 낭비, 과잉 생산이에요. 팔린다는 보증이 없는데 공장은 돌아가야 되죠. 하루에 1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라면 공장장님은 하루에 생산 계획을 한 달 전에 짜놨죠. 오늘 생산할 양을 한 달 전에 짜놨어. 근데 영업부가 매출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은 돌아가야 되죠. 일단 생산을 해내. 생산을 해내. 물류창고는 쌓을 데가 없는데도 생산해내. 그리고 영업부가 영업 부진하면 영업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팔린다는 보증은 없는데도 계속해서 가동률 우선의 정책을 쓰면 고객 주문이 생산 계획보다 작은데도 계속해서 생산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잉 생산은 일종의 관리자가 인정 혹은 의도한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자가 지금부터는 뭘 봐야 돼요? 고객 주문의 양을 생산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장 가보세요. 이게 잘 안 돼요. 공장은요, 그 어느 정도 관성이 있거든요. 생산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니 지금 직원들 출퇴근 계획 다 세워놨고, 오전조, 오후조, 저녁조 다 짜놨어요. 그런데 생산 담당자 와가지고, 이번 달 매출 예상보다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 말 영업 담당자가 못하기도 하거든요.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직원 스케줄 다 다시 짜야 되거든요, 지금 공장장님 오늘 퇴근해서 지금 저녁 술 약속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지금 일정 다시 짜래.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과잉 생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기 낭비가 있어요. 원인은 공정 트러블, 결품, 고장, 불량이에요. 공구 교환 이런 게 있어요. 라인이 쫙 20개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라인 중에서 한 라인에서 공구가 깨졌습니다. 그거 수리하는 동안 나머지 19개 라인은 대기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있어. 요즘은 앉아있지도 않죠. 공장에서도 스마트폰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는 공장이 최근에 많아져가지고 걱정입니다만 어쨌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습니까? 지금 공장 멈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게 대기 낭비입니다. 현상, 입고 대기, 작업 대기, 검사 대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 입고 담당자가 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이거 다 대기 낭비입니다. 생산 표준화, U자형 라인 배치, 공정 자동화 이런 대기 낭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대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의 낭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쭉 돌아서 가.
자기만의 작업 방법, 불합리한 레이아웃, 교육 훈련 부족 이런 것이고 작업의 공수가 증가하고 작업이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동작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부가가치 없는 작업들이 일어나요. 이게 제조 현장에서의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덕골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있죠. 최수정 경영자님. 이 제조 현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유통업이라든가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일들은 다 발생합니다. 자, 재고의 낭비, 과다 이동의 낭비, 불량의 낭비, 과다 공정의 낭비, 불필요한 공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주말에 AI랑 좀 작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시어로 좀 바꿔달라. 대화를 하면서 몇 가지를 해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들어보세요. 7가지 요소별로 여러분들이 꼭 제조 현장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적용하시라는 거죠. 1번, 과잉 생산의 문제. 오늘 생산할 주문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 생산 완료 후에 남은 원자재는 즉시 정리하는 겁니다. 판매팀과 연락해서 예상 주문량을 매일 아침 공유하세요.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 했다면 매일 아침에 판매팀하고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분위기 어떠냐? 그래야 과잉 재고의 문제 없앨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불량, 이 낭비예요. 과잉 재고가 가장 큰 낭비입니다. 두 번째, 재고. 창고에서 30일 이상 움직이지 않는 재고를 체크하고 불필요 없는 재고는 바로 정리하는 것,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재고는 별도로 보관하여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 매일 퇴근 전 창고를 한 바퀴 돌면서 불필요한 재고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 3번, 운반의 낭비. 자재를 옮길 때 한 번에 여러 개를 옮기고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는 것, 작업대 근처에 자주 쓰는 도구와 부품을 배치해서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 불필요한 이동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자재 배치를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불필요한 동작도 있습니다. 작업대 위 도구와 부품을 손이 가장 닿는 위치에 두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가위는 테이프 옆에 있어야 됩니다. 스카치 테이프 있다. 바로 옆에 칼이 있어야 됩니다. 커터 칼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잘 놔두는 거죠. 스카치 테이프 여기다가 잘 놔두고 커터 칼도 저쪽에다가 아주 잘 놔두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테이프, 저기서 칼 가져다가 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바늘은 실 옆에 있어야 됩니다. 실은 바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약은 알약은 알약 옆에 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약 먹으러 저기 갔다가 컵 여기에 갔다가 아닙니다. 그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허리 숙이기, 팔 뻗기 이런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 작업 중 같은 동작이 반복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죠.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도 마찬가지죠.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에 대기하지 말고 주변 정리나 다음 공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조립 과정을 옆에다가 놓는 겁니다. 작업자가 뭐뭐 딱 하고 한 1, 2분 기다렸다가 또 뭐뭐 딱 하고 1, 2분 기다렸다가 그런 작업 동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1, 2분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게 하지 말고 옆에다가 곰인형 눈 붙이기라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쭉 해주고 붙이다가 또 작업하고 눈 붙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작업에 필요한 자재가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대기 중일 때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서 흐름을 유지하는 것, 과잉 가공, 추가로 작업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추가 작업을 준수하고 정해진 공정 외에 불필요한 작업하지 않는 것, 불량,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 예방하는 것, 기계와 도구는 매일 청소하고 점검해서 불량 발생 줄이는 것,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서 추가 불량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늘 당장 제가 적어드린 것들을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 이거 기억하자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이 개념 정도는 오늘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NVA라는 개념입니다. NVA는 제조업에서는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반 유통이나 지식 서비스에서는 잘 안 쓰는 개념이죠. 잘 안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판매 가격이 A일 때 수익은 요만큼이 나옵니다. 녹색 구간처럼 나와요. 그런데 NVA가 증가하면 수익이 바로 감소해요. NVA는 어떤 뜻이냐? Non-Value Added Action입니다. Non-Value Added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비부가가치 활동 혹은 비부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다. 불필요한 재작업, 대기시간, 과잉 생산, 필요 이상의 검수 이런 것이고요. 서비스업이라면 중복되는 보고서, 불필요한 회의, 과도한 승인 절차, 사무직이라면 이메일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불필요하게 문서 출력하는 것, 중복된 데이터 입력하는 것.
고객이 기대하는 가치를 추가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고, 내부 프로세스에서만 필요하고 실제 고객에게는 의미 없는 활동들, 불필요한 내부 컨펌을 위한 보고서 같은 그런 거, 최종 제품 서비스의 품질, 기능,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관리를 위한 관리로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 이게 불필요하면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인데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정말 고객 가치에는 기여하지 않는 활동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이 MVA, 즉 비부가가치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수익을 까먹고 있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줄어들어도 수익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